자, 이번에는 뭐 요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래요. 게임을. 자, 게임 개발자라고 해봅시다.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 개발자라서 게임 캐릭터를 생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법사가 있고요. 여기다가 마법사 A 마법사라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U 마법사 뭐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사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마법사라는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는 마법사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전사가 있죠. 전사 A 전사 U 전사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캐릭터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상인이 있대요. 상인. 물건을 판매하는 이제 상인이라는 캐릭터도 이제 존재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클래스 전사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상인도 만들어줘야겠죠. 물론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RPG 게임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RPG에는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마법사, 전사, 상인 요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사의 특징 같은 경우는 마법사는 마법을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마법사가 쓸 수 있는 기초 마법 중에 하나가 파이어볼을 쏜대요. 파이어볼. 파이어볼 발사라고 씁시다. 파이어볼 발사. 파이어볼을 발사할 때 있다. 여기다가 그래서 파이어볼로 공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칼로 공격합니다 라고 할까요? 칼로 공격하다. 칼을 휘두르다. 이게 이제 전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래요. 자, 그 다음에 상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상인은 그냥 물건을 판매합니다. 뭐 게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특정 직업군만 뭐 상점을 열 수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만의 특징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대요. 걷다라는 기능이 있고요. 걷다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뛰어넘다, 뛰다. 걷다랑 뛰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포션을 먹다. 포션을 먹다. 자,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법사, 전사, 그 다음에 뭐 누구도 상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A 마법사가 뭐 걸을 수 있고요. 걷다. 그 다음에 A 마법사가 뭐 이제 당연히 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마법사가 뭐 할 수 있다? 이제 포션을 먹을 수도 있고요. A 마법사가 이제 파이어볼도 발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들 얘는 상인, A 상인. 자, 이런 식으로 적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전사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칼을 휘두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물건을 팔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면 당연히 실행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마법사가 파이어로 공격하고 전사가 칼을 휘두르고 상인이 물건을 판매한다. 자, 근데 게임 캐릭터가 지금 현재 마법사, 전사, 상인 정도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이런 식으로 3명의 캐릭터만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근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게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걸을 수 있고요, 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션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모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추가될 때마다 걷다 뛰다 포션 먹다, 또 추가되면 걷다 뛰다 포션 먹다, 이걸 매번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파이어볼 발사라든지 칼을 휘두르다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걔네들이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죠. 얘는 마법사만의 특징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전사만의 특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상인만의 특징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있는 걷다 뛰다 포션 먹다, 걷다 뛰다 포션 먹다 이런 거는 뭐다? 모든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궁수가 추가됐대요. 궁수가. 그러면 궁수가 추가되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걷다 뛰다 포션을 먹다 또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궁수만의 특징인 활을 활을 두 발 발사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두 발 발사라고 볼까요? 활을, 그래서 활을 두 발 발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이게 어때요? 매번 추가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안에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요렇게 추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걷다 뛰다 걷다를 걷다 뛰다 포션을 먹다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가 발생했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중복이라는 게 발생했죠. 그죠? 중복. 그러면 객체지향 문법에서 중복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 객체지향 문법 자체가 어떻게 하면 중복을 최소화할지 고민을 해서 나온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걷다 뛰다 포션 먹다, 걷다 뛰다 포션 먹다, 이게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하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사, 마법사, 전사, 상인, 궁수, 걔네들이 공통점이 뭐죠? 그 녀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캐릭터겠죠. 캐릭터가 마법사랑 그 다음에 전사랑 궁수를 총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얘네들한테 걷다 뛰다 포션을 먹다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한테만 구현을 하고 요거를 저는 지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근데 각각의 캐릭터들이 원래 걷다 뛰다 포션 먹다 이걸 기능을 쓰다가 여기다가 옮기니까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쓰죠, 그죠? 지금 빨간 줄 뜨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마법사는 캐릭터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죠? 전사는 캐릭터다, 맞는 말이죠. 상인도 캐릭터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강아지는 동물이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뭐뭐는 뭐뭐다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속입니다. 자, 익스텐즈 한 다음에 캐릭터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마법사는 캐릭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즈어 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즈어 관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상속은 이즈어 관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는 캐릭터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은 마법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캐릭터 안에서만 우리가 걷다 뛰다 포션을 먹다를 구현을 했지만, 지금 마법사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뭐하고 있다?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기능들이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걷다 뛰다 포션을 먹다를 별도로의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도, 자, 보이시나요? 지금 마법사가 걷다 뛰다 포션 먹다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다가 전사에다가도 익스텐지 캐릭터, 상인도 마찬가지고 궁수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써주니까 어때요? 내가 마법사, 전사, 상인, 궁수 얘네들한테 별도의 캐릭터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굳이 걔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능들을 매번 추가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라는 상위 클래스에다가 어떤 내용물, 어떤 기능을 정의를 해놓고 그 녀석을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상속된 코드를 인해서 마법사랑 전사 각각의 캐릭터가 캐릭터한테 구현되어 있는 기본 기능들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자바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속. 그러면 누가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캐릭터가 상속을 해주는 거고 누가 상속을 받는 거죠? 바로 마법사가 상속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뭐라고 하냐면 상위 클래스라고 하고 상위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클래스 또는 부모 또는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조상 클래스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려받는 요 녀석들은 뭐가 된다? 바로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상속을 받는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라고 한다. 또는 뭐다?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이 있대요. 그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 물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몇십억 되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부모가 물려준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 이거 싫어. 내 마음대로 자수성가해서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그죠? 즉 상속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내가 별도의 클래스가 어떤 기능들을 매번 정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중복되게끔 여러분들 작성하지 않아도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뭐 할 수 있다? 자식으로부터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뭐 한다?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상속의 특징이다. 근데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능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스트링 머리 색상이라 할게요. 머리 색상. 그죠? 스트링.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변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상속을 해주면 이 변수도 얘가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 매번 쓰지 않아도 A 마법사 대 머리 색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변수를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하고, 즉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뭐한다? 하위 클래스한테 물려주는 행위가 바로 뭐다? 상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즈어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법사는 캐릭터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고양이라 썼어요. 고양이. 그 다음에 클래스 강아지라고도 썼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의 범주에 표현되어 있죠? 동물이죠. 그죠? 그러면 클래스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사과가 등장했어요. 뜬금없이. 그러면 고양이는 동물이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강아지는 동물이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사과는 동물이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과는 동물이다. 일단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과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자바는 사과가 동물이라고 이해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코드를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상속이라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상식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상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지켜줘야 되는 하나의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바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라고 한 그대로, 그러니까 작성해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